안녕하십니까. 농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8일입니다. 월요일이죠. 월요일 지금 저녁 10시 40 지금 5분이 막 지났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상구 대선이 끝난 지도 벌써 한 달하고 수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밝혀질 수 있겠는가? 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지금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번에 대통령으로 지금 당선이 된 상태에서 인수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10일부터 이제 임기가 본격 시작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와대에서는 이제 나오고 용산 이 새로운 시대를 연다 이런 기대감과 우려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용산이라는 데가 우리가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정말 치욕의 우리 명나라에서 JS 박님 반갑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일제시대까지 그리고 미국이 6.25 때 미국이 또 그쪽에서 캠프를 차리고 있었습니다. 오역의 역사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제가 방송을 보니까 광화문 앞에는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지금 검수완박을 이제 하자고 지금 부르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서 이득되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쉽게 답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지금 우리들이 사전투표했을 때 우리가 공직선거법에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는 막대 모양의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막대 모양의 그래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흔하게 바코드로 합니다. 그것을 바코드로 사용을 하게 돼 있는데 굳이 선거관리위원회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줄 알면서도 왜 QR코드를 사용했는가? 굉장한 의문이죠. 왜 했을까?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바로 지난 기사에 2014년 5월 27일 기사에 2014년 5월 27일이면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있기 전이죠. 6월 4일이니까 한 8일 정도 남겨놓고 이제 미디어 오늘에서 이제 취재해서 기사화한 것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이죠. 미디어 오늘에서 이재진 기자가 2014년 5월 27일 쓴 기사인데요. 6.4 지방선거 사전투표제 용지 QR코드의 무선 정보가 이런 기사로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조금 더 보충이 되겠습니다. 이 기사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성함과 주소는 물론 누구에게 표를 찍었는지 알 수 있는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전투표 이번 지방선거는 선거 당일인 6월 4일에 앞서 5월 30일 그리고 31일 이틀에 걸쳐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사전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을 통해 전국 선거인을 하나의 선거임명부로 만든 통합선거임명부를 바탕으로 해서 전국 누구든지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제를 적극 홍보하며 높은 투표율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네, 계속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제 용지에는 일련 번호를 포함한 정보가 QR코드화되어 있고 투표함에 넣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투표한 사람의 주요 정보와 표를 찍은 기표행위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보통 일반 투표에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일련 번호가 인쇄된 투표용지를 받게 되고 일련 번호를 절취한 상태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게 된다. 하지만 이번 사전투표에는 유권자의 신분증을 스캔한 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성별 등 개인정보가 컴퓨터에 뜨게 되고 투표용지를 출력하게 돼 있다. 일각에서 QR코드에 개인정보가 입력되고 있고 QR코드가 절취되지 않은 상태로 투표함에 들어가기 때문에 QR코드에 입력된 개인정보와 누구를 찍었는지 기표행위 정보가 투표용지에 나란히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비밀 투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 그리고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되는 일련 번호는 바코드, 가로 열고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바코드를 써야 되는데 자, 이렇게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선거관리위원회명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적어놓지 않았지만은 플러스 한다면 개인 일련 번호입니다. 일련 번호를 함께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58조 규정에 따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김진묵 사무관은 QR코드에는 선거법 규정대로 일련 번호와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등의 정보가 있고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여기서 이제 개인 내 일련 번호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정보가 아니고요. 자,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QR코드를 스캔하더라도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자, 하지만 개인정보가 QR코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QR코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련 번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역추적이 가능하다는 반론이 나온다. 선관위도 보통선거의 투표용지에 절취되는 부분에만 일련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투표용지 일련 번호가 절취되는 부분과 그 외 부분에 함께 기재되어 있을 경우 개표 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사전투표제에서도 선관위 해명대로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다고 해도 일련 번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일련 번호를 추적해 개인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선관위는 일련 번호를 포함한 정보가 QR코드화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밀 투표 보장이 돼 있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QR코드에 자신의 개인정보와 연결된 일련 번호가 포함되어 있고 기표행위 정보까지 포함된 투표용지가 존재하는 자체로 정보 유출을 우려할 만하다.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는 또한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그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그 가능성만 있어도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선관위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쭉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조금.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이왕규 씨는 2014년 기사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이왕규 씨는 지금까지 선거에서 투표용지를 받을 때는 선거인명부의 기록이 있는지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로 신분증을 보여주고 투표용지를 받았고 일련 번호도 떼어 별도로 보관하고 하기 때문에 일련 번호를 갖고 유권자 투표 결과를 알 방법은 없었다며 하지만 이번 선거 사전투표지에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일련 번호 정보를 파악하고 개인 정보를 알 수 있고 투표지 분류기 이미지 스캔 저장 기능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일도 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에 일련 번호를 부여하긴 하지만 개인정보는 통합 명부상으로만 알 수 있다. 일련 번호를 역추적을 하더라도 일련 번호를 발급했다는 정보만 알 수 있지. 일련 번호와 선거 인명부가 매칭되는 정보는 차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의 해명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왜 굳이 일련 번호를 왜 QR코드에 포함시켰는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보통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일련 번호를 인쇄하고 절취한 다음 별도로 투표하는 이유는 실제로 투표수와 투표용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사전투표의 투표용지에는 QR코드에 일련 번호가 포함되어 있고 투표함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까지 읽었죠? 때문에 보통 선거 투표용지의 일련 번호 기능을 하지 못한다. 통합 인명부와 일련 번호가 매칭되는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면 일련 번호를 부여한 투표용지를 임의적으로 출력해도 확인할 수단도 없다. 이왕규 씨는 일련 번호를 추적해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반대로 일련 번호와 통합 인명부와 매칭되는 정보를 알 수가 없다면 그것대로 투표수와 출력된 투표용지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전투표제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기사가 이게 지금 2014년 5월 달에 6월 4일 그 당시 선거 전에 이렇게 미디어 오늘에서 이재진 기자가 썼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그대로 지금 이 그 미디어 오늘 그 기사를 보셨는데요. 이대로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네, 이대로.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투표를 했는데, 국회의원이든 대통령 선거든 투표를 했는데, 우리가 누구의 표를 찍었다고, 이게
알려지면, 누군가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흥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냥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경찰, 검찰 뭐 합니까? 국정원은 뭐 합니까? 네, 지금 이것은 컴퓨터 분야에 계신 분들 쉽게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그 4월 8일 금요일 제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그 항소, 검찰이 작년에 무죄가 난 것을 항소해서 제가 재판을 받았는데, 이번 4월 8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제가 제출한 의견서와 그다음에 그 증거조사 신청서를 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처음에는 이제 의견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서입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이것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른님, 조충열 기자님, 일관된 부정선거 진상규명 열정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외로운 투쟁이 나라를 구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저의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국가의,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반드시 이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작게 보이나요? 좀 크게. 이렇게 하면은 보이십니까? 자, 여기 의견서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잘 캡처하셔도 좋고 한번 잘 좀 들어 주십시오. 자, 그 위에는 아래 밑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15 총선 사전투표는 원천적으로 사전투표의 무결성이 보장되지 않고 투표의 비밀도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민주적 절차에 의한 정당성이 결여된 반민주, 반헌법적 선거가 자행된 바, 이런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내용의 시시비비를 떠나 결론적으로 이런 선거에 참여 자제를 권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참여 자제를 권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이 아닌 선거권자들의 선거권 보호를 위한 행위임이 명백하고, 또한 당연히 양심에 입각한 언론인의 본연의 직분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사전 선거 자유 방해죄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1. 관리 번호가 없는 보안 봉인지를 사용한 사전투표함의 사용은 국제 원칙인 연계 보관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런 사전투표함에 들어있는 사전투표지는 무결성을 상실하여 당락을 가르는 계쟁물, 계정물이라는 것은 증거물이죠. 로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관리 번호 없는 보안 봉인지를 사용한 선거는 국제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민주적인 선거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 프로 전문가들은 아는 건데, 지금 이 비전문가들이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임하기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바로바로 지금 시청자들도 그렇고 잘 심각성을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개표 현장에서 관리번호라는 과학적인 기법으로 신속하게 사전투표함 봉인지 관리번호 기록부의 번호 기록과 실제 봉인지 관리번호와의 대조를 통해
사전투표함의 무결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국제적인 제도가 있음을 중앙선관위는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착된 보안봉인지, 특수봉인지입니다. 선관위가 얘기하는 보안봉인지를 제거하고 새로운 봉인지로 교체하여 부착할 경우 관리 번호가 없어 부정행위를 과학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엉터리 봉인지를 사용하는 거죠. 특수봉인지를 사용하여 자유민주선거의 진행을 방해한, 불리님 고맙습니다. 자유민주선거의 진행을 방해한, 누가요? 중앙선관위가 했습니다. 방해한 기만적 행위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기이한 실상이 알려지면 객관적으로 한국의 사전투표 제도가 반민주적인 것으로 쉽게 인식될 것으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엉터리 반민주적 사전투표에 참여하도록 묵인 방조하는 것은 선거권자들에게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특히나 지식인으로서는 양심에 반하는 반인륜적 행위로 그런 위험을 알리고 선거권자 스스로 사리 분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돕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마땅한 도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애민의 이타적 행위에 대해 오히려 인간 상식에 반하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민주적 발상으로 해볼 가치도 없습니다. 이 사전투표용지에 게재되는 QR코드 안에 7자리 선거인의 인증번호를 넣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3항 익명성과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1항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에 위배되는 것으로 반민주적 선거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전투표자 신원과 전자통합선거 인명부를 통해 발급되는 사전투표용지 7자리 일련 번호는 전자통합선거 인명부 데이터베이스 로그 기록 등을 통해 복원하여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제적인 전문가들의 정설입니다. 증거 자료는 제1호, 제2호 증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 자료는요. 자, 그리고 계속 읽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반박하는 어떤 과학적 근거 자료도 공개한 바 없습니다. 투표의 비밀 보장이라 함은 어떤 조건을 마련하여 투표의 비밀을 보증하거나 보호해야 하는 것임에도 그런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2020년 4.15 사전투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선거로 그로 인해 현존하는 투표의 비밀의 유출, 훼손의 위험으로부터 선거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투표 자제를 당부하는 표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이에 대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논리칙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2020년 4.15 총선에서는 투표는 원천적으로 반민주적, 반헌법적 선거로 이런 범죄형 선거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부정선거에서 보호하기 위한 양심에 입각한 정의로운 정당행위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논리칙에 반하는 비양심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의견서를 지난 4월 8일 재판 때 제출했습니다. 아까 관련 증거 서류가 여기 나와 있죠. 네, 이것은 안동데일리 첫 번째로 을 제1호 중에 안동데일리 기사, 미국 국립표준연구소의 전자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한 투표자 신원과 신원 확인 순서 복원 연결 가능성 관련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NIST라고 해서요. 국립산업표준연구소에 그 보고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한국의 그 성균관대학교에서 만든 또 그 논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향상된 사용자 편의성을 갖는 안전한 전자투표 영수증 발급 방식 제목의 공동 논문 이래가지고 논문과 그다음에 안동데일리 기사를 증거 자료로 제가 제출을 하였습니다. 자, 이걸 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자, 그러면은 또 이렇게 재판부에 증거조사 신청서를 제가 일단 제출하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피고인들의 변호사와 또 우리 피고인들 그리고 검찰과 협의를 해서 지금 다음과 같은 증거조사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증거조사는 뭘 하느냐라는 거죠. 자, 그것을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뭐냐? 통합선거 임명부를 보자는 거죠. 자, 거기서 뭐를 이제 밝혀내고자 하느냐? 이것은 첫 번째로 통합선거 임명부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장애 복구 로그 파일의 데이터 추출 기능을 사용하여 각각의 사전투표자 정보와 그 사람에게 발급된 사전투표 용지의 일련 번호를 연결할 수 있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입증하고, 두 번째로 기표된 사전투표지의 QR코드를 인식하여 선거구별로 부여된 7자리 일련 번호를 알아내고, 또한 사전투표지의 기표 상황의 이미지를 인식한 결과인 투표의 선택 정보를 조합하여 궁극적으로 첫 번째의 장애 복구 로그 파일에 추출된 각각의 사전투표자의 사전투표용지 일련 번호 정보와 연결할 경우 투표의 선택 결과를 알아낼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1항 투표의 비밀을 위반하는 반민주 부정선거로 피고의 사전투표 자체 발언이 선거인들의 선거권 보호를 위한 정당 행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 증거조사 신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당위성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전투표가 익명성과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음을 조속히 확인하여 이제 고도는 6월 1일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증명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또 제가 제시를 했죠. 피고 측에서는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가 입회한 가운데, 그러니까 피고 측에서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가 입회한 가운데 그 지시에 따라 또는 중앙선관위 담당 직원이 자발적으로 중앙선관위 또는 재판부가 정하는 장소에서 4.15 총선용 통합 명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장애용 복구 로그 파일, 이걸 그 아카이브 로그라고 합니다. 아카이브 로그의 데이터 추출 기능을 사용해 각각의 사전투표자와 그 사람에게 발급된 사전투표용지의 일련 번호를 연결하는 것을 시연하여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사전투표지의 이미지 파일을 스캔하여 QR코드 일련 번호 정보와 기표 상태를 인식한 결과를 확인하는 검증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관련 조사 과정에 피고인이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의 입회와 조사 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 제시에 대한 수용이 보장이 된다면 담당 재판부의 조사 방법에 대한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재판부에서는 검찰과 우리 변호인 측이 이제 협의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절차적 대한민국의 선거가 이 절차적으로, 그리고 이 그 부정선거 세력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이것은 그 실수가 아니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부터 벌써 우리 단순히 이것은
투표의 비밀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와 빅데이터 사전투표를 이렇게 권장한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네? 우리의 투표 성향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마 빅데이터화, 아까 그런 비밀 투표 침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이 부정선거 세력이 이용을 해서 우리 그들의 투표 성향을 파악했다. 이것이 팩트이고 진실이고 법정에서 밝혀져야 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공개할 것은 자, 이것입니다. 자, 이거 뭐 공개를 뭐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가면은 서면 질의, 인터넷 질의하는 곳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가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가면요.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공개라고 해놨죠. 이렇게 공개. 이거는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들께서도 직접 중앙선관위에 가셔서 이제 인터넷 질의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개된 면이.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 요거 읽어드리겠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통합 명부 시스템 장애 복구 파일 공개 검증 요청의 건 해가지고 관련 부서는 이제 선거과로 했는데요. 4월 11일 날 제가 했네요. 그리고 답변이 이틀 전에 왔습니다. 금요일 날 왔습니다. 금요일 날 지난주. 자, 그래서 질문이 뭐냐? 통합 명부 업무 시스템 영역에서는 발급된 사전투표 용지의 마지막 일련 번호만 남아서 각각의 사전투표자 정보와 그 사람에게 발급된 사전투표 용지 번호를 연결할 수 없지만 명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장애 복구 파일, 아카이브 로그 파일에서는 데이터 추출 기능을 사용하면 각각의 사전투표자 정보와 그 사람에게 발급된 사전투표용지 일련 번호를 연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3항의 익명성과 동법 167조 제1항의 투표의 비밀 보장과 관련 중대한 사안으로 특히 6월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에 대한 진실규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유권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들의 입회하에서 아카이브 로그 파일 데이터 추출 기능을 사용하여 각각의 사전투표인과 그 사람에게 발급된 사전투표용지 일련 번호 연결이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시연회를 조속히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이 질문을 했더니 자, 선관위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담당자 이름이 제가 항상 얘기하죠. 담당자 이름, 사람 이름이 나야 되는데 정보 운영과로 붙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소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운영과, 그 밑에 전화번호가 있죠. 답변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한 줄로 딱 나와 있네요. 통합 명부 시스템의 백업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연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중앙선관위에 가셔서 여기 홈페이지에 가셔서 여기 정보 공간으로 가셔가지고 서면 인터넷 질의 보기로 들어가셔서 서면도 있고 뭐 인터넷 질의도 있는데 인터넷 질의에 제가 한 거 4월 11일 날 한 거
치시면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뒤에 있는 그 배경이 바로 이 그 질문 내용과 아래쪽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순 세력, 국정농단, 그리고 그 선거로서 국가의 체제를 변형하는 반국가 세력, 범죄 세력이죠. 그리고 범죄도 이런 선거와 관련된 범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정면으로 도전한 그런 셈이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기자로서 이렇게 취재를 통해서 사실을 이렇게 전할 뿐입니다. 정말 걱정이 됩니다. 우리들이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면 앞으로 있을 우리 지도자들을 우리의 손이 아닌 부정선거 세력들에게 농락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정선거를 밝혀내야 되고 밝혀내는데 여러분들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방송을 했습니다. 이거 방송을 할까 말까도 망설였고, 그리고 방송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결국 여기까지는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그 의견서에도 적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오늘 방송된 이 방송을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댓글 남겨주신 분들 한 분 언급하면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JS 팡님 고맙습니다. 김해명화님 고맙습니다. 예, 이동훈님 감사합니다. 바른님 고맙습니다. 블리님 고맙습니다. 우리 회원님이 되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동훈님 감사합니다. 바른님 또 오셨고요. 이동훈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이 부정선거라는 것이 하나 둘씩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놀라운 일들을 알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야 되고 알려야 되고 알려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범죄자들 선거에 있어서 아주 큰 범죄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경제적으로 10대 강국이고, 그리고 민주주의도 1987년 지금 주사파라고 불리는 그들이 이룩했다는 민주주의에 완전히 반하는 일로 드루킹 이상으로 정말 단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이게 위협이고,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대한 위협이 되죠.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것을 또 잘 해결한다면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또 기회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 그리고 오늘 회원가입해 주신 불리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